성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천증, 대인 기피, 왕따, 시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진술중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가끔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를 믿으십니까? 윤회.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에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한번 죽음으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혹은 나쁜 짓을 하면 물론 이게 손발이 마비 되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청고마비라고도 하는데, 나쁜 짓을 하면은 축생으로,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생에 쌓은 업이 그 다음 생, 그리고 다음 생까지 전해져서 내려오며, 지금 세상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고 있는 것은 다 전전생에서 걸친 그 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긴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한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한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대부분 1대1인데, 광장에서 모아놓고 떠들어 봐야 한 번에 1000명한테 밖에 더 사기를 쳤겠습니까? 근데 마이크와 전파를 통해서 시덥지 않는 소리를 라블라블 얘기하다가 어둠의 구렁텅이로 악으로 생활이 무너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을 한 저는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날지 대단히 궁금한데, 확실한 건 인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인간 기준에 미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무슨 열화우라탐 이런 거 만들어서 동족한테 펑펑 쏘는, 어떻게든 짐승으로까진 떨어지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도 발전기가 없는데, 동물로 태어나면 발전기가 있어서 1년의 대부분의 시간 그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그냥 축생으로 태어나도 그냥 별 상관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고스트 스테이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느 시인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글 가운데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어느 시냐고요? 모르죠. 기억이 안 나지. 그거 있는데,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이빨 안 닦고 고춧가루 좀 이렇게 껴 있어도 그렇게 흉이 크게 되지 않는 그런 친구, 이런 편안한 이런 친구에 대한 글을 쭉 썼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 친구들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런 친구들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는 곧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다면 걔가 잠자는 사이에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걸 동네 반대에 퍼뜨리고 다니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그걸 빌미 삼아서 괴롭히고 뭐 하나 이 허점 잡히면 3년짜리 걸렸다 너 3년짜리 걸렸어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아둥바둥 친구들에게 스트레스 안겨주는 그런 고스 친구들 아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자, 고스트 스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납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요시아의 겨울에서 잡아내. 경고, 하늘아 토끼가 살살했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다.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친구 얘기 나오는 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누군지 알았어요. 유한진님의 글입니다. 유한진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올려. 아이, 참.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죠. 그 질환지교 또 우리 그 네 글자로 된 것만 나오면 눈이 뻘개가지고는 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자동 발동됩니다. 오토매틱으로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화무시비롱. 이 화무시비롱은 좀 독특합니다. 5글자입니다. 5글자지만 이 질환지교는 4글자 아닙니까? 그 질환지교라는 것은 그 역시 중국에서 나온 고사인데요. 지렁이 2마리가 강물을 사이에 놓고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정말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강물 때문에.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매번 번식기에 알을 낳는데, 지렁이가 사람이냐고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매번 번식기가 돼서 알을 낳는데 알이 강물을 가득 메워서 그게 다리가 될 때까지 둘이 버티고 버텨서 둘이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 다리를 사람들이 지렁이 알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지란지교라는 다리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예? 왜요? 저쪽에서 중앙아시아 쪽에 가보면요, 또 비슷한 전설로 어디에나 그 전설은 각 나라의 설화, 민담 전설들은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도 나오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난생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낙원에 대한 전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각국에서 비슷한 형태로 발견이 되죠. 중앙아시아 쪽에 이 비슷한 이야기도 그 누에 알이라고 해서 누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간호사 아니었으면 이사무, 이설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 예, 저는 간호사 아니었으면 딱 사기꾼이다. 이런저런 게시판들을 할 말 없이 배회하고 있다. 이런저런 반전, 반미, 파병, 반대글들, 이란 사람들의 슬픔을 호소하는 글들, 그리고 현실들에 입각한 파변 찬성에 대한 글들. 그 와중에 전쟁은 나쁘다. 전쟁이 길어지면 경제에도 안 좋다. 빨리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파병을 해서 미국이 이겨야 한다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요지의 글들도 있었지만, 파병하지 않을 경우 전후 이란과 미국이 중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미국의 호의적이지 않는 태도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를 거절할 명분을 위해서라도 비전투 파병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 외 여러 가지 근거와 세계 정세 등을 들어 논지를 펴는 일명 식자층 일부의 논리정연한 글들, 현실적으로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양심이나 도덕은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냉철한 물질적인 현실들이 꽤나 감명 깊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 논리에 동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실론을 싫어한다. 그 현실론대로라면 우리는 아직도 전제군주 시대에 살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현실이 그러하니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양심이나 도덕이 통용되지 않는 냉혹한 국제사회라고 그건 그냥 더럽고 추잡한 개싸움의 확대판이 될 뿐이다. 현실과 타협만이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길거리에 백주대낮에 거구 남자 2명이 가녀린 여자 1명을 추행하고 있다. 그들은 이 여자가 정말로 못된 여자라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본 척하거나 작은 소리로 쯧쯧쯧 못된 것들 하면서 쑥덕거리고 있다. 내가 나서서 말린다면 괜히 얻어맞기나 할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두고두고 괴롭힘 당할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그냥 놔두면 저 여자 역시 오늘 이를 빌미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때 그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며 나를 부른다. 야, 이리 와서 얘 손잡고 있어봐. 싫다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불의를 못 참고 뛰어들어 거구의 남자들을 때려 눕히는 영웅이 되거나 그들을 설득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제발 못 본 척 도망치기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맞지 않기 위해서 혹은 추잡한 한 조각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마을 사람들 전체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에 동참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뿐이다. 너무 조약한 예를 들어버린 것 같아 조금 민망하지만 이런 조약한 예밖에 들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조약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뉴욕대 교수 디어버니스는 미국의 정책 자문지 포렌 폴리시의 오늘날 진정한 힘은 군사, 경제 등의 물리적 요소 외에 신뢰성과 정당성이라는 도덕적 요소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1990년대 경제 성장과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음과 초강국 후보로 꼽히는 중국의 현실,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던 러시아의 몰락, 공산권 붕괴의 원인 등을 근거로 힘의 관건이 군사력 자체나 경제력, 석유의 보유력이 아니고 도덕적 호소력에 있다는 요지의 분석을 했다. 즉, 최종적 힘은 내부 구성원이 봤을 때 스스로 갖는 정당성과 외부인에게 비친 신뢰성에 의해서 증폭되거나 격감된다라는 것이다. 화무시비롱, 고인물은 썩는 법, 열을 붉은 꽃은 없다라는 법이다. 시간이 흘러 후대에 의해서 역사가 평가될 때 악의 축, 미국의 패권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우리나라가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진심으로 간절히. 개구라장인 캐스퍼 씨의 심정적인 호소에 의해서 전쟁에 반대하거나 파병에 반대하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이익 앞에서 무력한 이익이며 또 우리 국가 국익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이 단지 뜬구름 잡는 소리라든가 뭐 이상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이러한 것 역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하나,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유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않는 힘으로써 현실로 나타난다는 그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아이자
아시모프의 책 가운데서 가장 읽을 만한 저작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이 있어요. 아이작 아사모프는 그 로봇 시리즈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유명을 떨친 사람이고, 오랫동안 기록됐죠. 로봇의 3원칙,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꽤 오래전 책입니다. 이너 스페이스 그 개념 있잖아요. 그 사람 몸 안에다가 요만한 물질을 축소시켜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병을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랑 우주선, 그 비행선 같은 게 굉장히 작아져서, 그 나노 크기보다도 더 작아진 사이즈로 작아져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을 탐험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기도 했고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기분스의 로마 제국의 흑만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창작된 것으로 은하제국이라는 거대한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제국이 이제 붕괴하고 다시 일어나는 수만 년에 걸친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책의 시작은 그 해리 셸던이라는 야, 근데 나 왜 이렇게 다 기억을 하냐? 그 해리 셸던이라는 내가 왜 이걸 다 기억을 하냐? 근데 해리포터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지금 해리 셸던을 해리포터라고 얘기할 뻔했다. 해리 셸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해리 셸던과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가 아니고 해리 셸던이라는 그 수학자가 그 역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독자적으로 창안해냈는데요.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이렇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10년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극히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그 100명의 집단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쉬워진다. 한 명보다. 이게 또 그 100명보다는 10만 명, 1억 명,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풍부한 역사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앞으로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은하제국의 황제들에게 쫓기는 그런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리 셸던이 자신이 이제 창안낸 그 학문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은하제국, 그 트렌터라는 혹성을 이제 수도로 하는데요. 이 수도로 하는 그 트렌터라는 혹성은 너무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을 해서 우리도 그 서울도 점점점 커지잖아요. 옛날에는 서울이 4대문 안이 서울이었잖아요. 인구가 늘고 막 이러면 도시가 밖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이 트렌터라는 혹성은 혹성 전체가 도시이고
그 혹성이 전부 철판으로 지붕이 덮여 있는 이러한 성인데 거기가 전체가 다 수도입니다. 이 트렌터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은하제국이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계산해 낸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제국이 최고 절정기다라고 생각이 될 때 사실 이것은 급속한 붕괴의 전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도 기분스의 로마 제국의 흥망사에서 대단히 많은 힌트를 얻은 그 부분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 소설은 쭉 진행이 됩니다. 파운데이션이라는 인류의 지식과 문명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도서관을 만듦으로 해서 수만 년의 암흑기를 걸쳐서 다시 문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단 500년 만에 앞당겨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끝없이 국력을 팽창해 나가는 그런 국가들을 이제 보면은 최고 국력이 절정기에 다다르고 도무지 내외의 적이 없다라는 그 자신감에 찰 때 그것은 바로 붕괴의 전주곡이고 그 붕괴 전주곡이기도 하다. 지금 미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전쟁을 감행했지만 바로 개구라쟁이 캐스퍼 씨가 지적하신 그 국가의 힘 가운데서도 도덕이라는 그 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이번에 정말로 많은 동맹국들과 그리고 동맹국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글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또 모릅니다. 한 50년쯤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고 제 손자때가 됐더니 미국은 상당히 혼란한 상태로 뭐 이렇게 분열을 하거나 국력이 가라앉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미국 편에 붙어서 때려줬던 애들이 국력이 무지하게 세져서 너네 한번 덤벼볼래? 너네 옛날에 이딴 짓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인도가 인구가 9억이 넘은 지가 언제였죠? 인도 인구가 9억이 넘은 지가 언제였더라? 아무튼 9억이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쪽도 뭐 대단히 역사도 오래되고 땅덩이도 크고 그 인도 그 아대륙 그 나라 자체를 거의 하나의 대륙으로 아예 나라 자체를 하나의 대륙으로 간주하다시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 이제 가봤는데 다 비포장 도로예요. 다 비포장. 그리고 도시 밖을 나가면 휴지, 비누, 그 생필품을 구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99년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꼬지게 못 사는 나라구나.
또 우리는요, 못 사는 나라를 또 되게 무시합니다. 우리가 요만큼이나 먹고 살게 된 게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뭐 중국도 요즘 국력이 좋아지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와우하지 않습니까? 야, 중공 되게 못 산다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중공이라고 그래요, 중국도. 사실 그 사람들 씩 웃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인도가 참 웃기는 나라인 것이 비누랑 휴지도 없는 나라인데 국산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고 9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국산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고 국산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들을 민간 기업이 운영을 하고 막 이런 희한한 나라인데 있을 건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 수준도 대단히 높습니다. 길거리에 인도산 승용차를 본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 인도제 트럭 있잖아요. 인도제 트럭. 스웨덴이 자랑하는 그 볼보 트럭에 못지않는 대단히 좋은 제품으로 전 세계에 그 많이 수출되는 그런 차인데 자기네 나라는 그 뭐 하려고 승용차 만들어서 편하게 해주는 그런 거 안 만든다. 일단 우린 트럭부터 만들고 본다. 인도 전역에 왕복으로 한 차선씩 도로 깔라고 그러면 지금 속도로 계속 공사하면 아마 몇 년? 15년 정도 지나면 한 번쯤 포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워낙 크니까 일단 휴지 비누 같은 게 왜 필요하냐? 응? 그거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 우린 그 시간에 인공위성 만든다. 100년 뒤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글쎄 지금 당장의 국가 이익이라는 것도 성질이 참 여러 가지일 텐데 어쨌든 이번 파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국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 국익이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익인지 그 국익이 과연 보장이나 돼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가지만 어쨌든 대단히 장기적인 국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종류의 국익이 아니냐.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진정으로 가져야 될 국익이나 힘이라면 바로 우리 국가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도덕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치를 떨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도덕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도덕하고 거리를 두면서 살았거든요. 윤리나 도덕이나 뭐 이러한 얘기 나오면 왠지 모르게 어떻게 사람이 오글오글 쭈글쭈글거려요. 이렇게 막 윤리, 도덕, 몰라!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건 제 개인의 삶의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똑바로 못 살아서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성질이 더러워서 뭐 제 인생 똑바로 못 살아서 남의 인생 잘 살라 말라라는 거 참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 개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는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안 도덕적 얘긴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관심 대상 국가가 둘이 있다. 그것은 이란과 북한이다. 이라크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면 전 세계는 북한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설 국가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국가, 내가 써놓고 내가 모르나. 이게 한 번씩 제가 대본을 싹 써놓는데, 요약본으로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를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난 60년간 미국 우위라는 흠이 있기는 하지만 한미 관계는 어쨌든 공존율을 이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무병 중심의 비전투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했었다. 전투를 위한 병력이 아닌 사상자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군인 혹은 민간인에 대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봉사단, 제 성격이 큰 지원군이며 그 봉사의 대상자는 미군은 물론 이라크군 민간인 중에서도 그중 우리 국민 중에 종군 기자도 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전쟁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전투 파병은 반대했었다. 이는 전쟁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논리의 건너뛰이 있네요. 논리의 건너뛰이 있다. 그리고 투르크족 5,000명을 독가스로 죽여버린 후세인에 대해서 왜 한마디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뭐야 이거. 투르크족?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투르크는 그 위에 있는 터키가 투르크고요. 요 사람들은 쿠르드족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그 이슬람 쪽 지도자였던 그 살라딘이 바로 그 투르크족 출신입니다. 헷갈리셨나 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도 전에 거의 수백만의 이라크 국민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죽어갔다. 이러한 전쟁에서는 도대체 왜 반전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전쟁은 비인간적이며 절대로 정의로운 전쟁이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광개토 대왕도 만주와 요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피에 미친 살인마요, 악마밖에 아닐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트럼프조차도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만약 정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국가를 위한 정의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란에 파병하는 것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약자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이상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약자가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국력을 보여주어 동등한 위치를 되찾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 한미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남북 그리고 남북미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단지 비전투 병력으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해병대, 특정사 등 전투병력 파병을 통해서 실제적인 전투에 도움이 되고 특정한 성과를 얻었을 때만이 가능해질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반론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방송에서부터 우리가 다 검토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차니스트 마녀입니다. 파병한다라고 해서 미국을 달랠 수는 없다. 지난 방송을 다시 듣고 있어. 공감해. 북한은 석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말. 하여튼 미국이 민간시설인 TV 방송을 폭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파병한다라고 해서 미국을 달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술을 쓰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충격이었어. 트럼프가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파병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평화를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마녀의 목소리로 읽혀지고 있는 사연을 쓴 나 같은 사람처럼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우씨, 그래 우씨, 표현하지 못하지 답답함. 표현하지 못하는 내가 답답함. 사실 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미국의 운이 닿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속전속결 할 거라고 할 때 솔직히 코웃음만 나오더라.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최후의 통첩이란 말도 미국은 지금 말을 바꾸고 있지. 장기전이 되고 승리할 거라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결코 우리의 입지가 넓어지진 않을 것이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를 말 잘 듣는 동네 꼬마?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뿐이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초중고 커뮤니티 사이트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란 파병에 대한 설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른들보다 더 생각이 깊지 않습니까? 예,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야구였습니다. 자, 들으셨어요? 자, 네스티 유나의 Song for My Father 들으시겠습니다.
그 사연 열라 고르고 있다가 노래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시작이고. 근데, 이 네스티 유나의 Song for My Father,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만한 노래입니다. 이 곡이 한 20년 전에 발매가 된 곡입니다. 노래 근데 20년도 더 된 곡인데 들을만 하시죠? 예. 이 노래가 20년이 뭐야? 한 27년도 더 된 노래예요. 근데 최근 한 4년 전에 네스티 유나가 한 4년 전에 또 다시 재발매를 했더라고요. 이 메이저에서 정식으로 데뷔를 한 밴드에 의해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당시에 이 메이저에서 정식으로 데뷔한 밴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는 참 당시 이 노래를 그때 듣고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 된 가사, 이렇게 대박이 날 히트,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은 아니고, 그런 거지만, 우리나라 라디오에서 팝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대중 음악 가게가 세계 팝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된 지 벌써 3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흐름은 세계 팝 시장에서 변방의 변방으로 추락의 추락을 거듭을 했고, BTS니 블랙핑크니 날고 긴다 하는 K-팝 가수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생산되는 대중가요는 어차피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팝의 복제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복제라도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주를 갖춰가면서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꿔봐야 하는데, 그러한 현실은 거꾸로 복제에 대한 복제를 행하는 그런 식으로 끝없이 추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 음악의 흐름,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행, 또 지난 70년대의 유산, 그런 것들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악기를 잡고 노래를 하고, 이러한 뮤지션들은 지금도 인디에 계속 존재하고, 이게 이제 물 밖으로 언제 터져나가서 언제 이 고기들이 넓은 물에서 놀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많이 음악 애호가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그 시기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오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으려면,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요 용기가 납니다. 제가 저희 방송에서 음악을 보통 틀어드리는 건 팝도 많이 틀어드리지만 인디 밴드 음악을 많이 좀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내 삶에서 각자 주어진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곳저곳에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치겠어. 엄마가 시집가래. 시집가라 하면은, 네, 왜 미치죠? 시집가라면? 시집 보내준다. 그러면 좀 좋아서 해벌쭉 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마녀요. 마녀, 몇 번 올린 적도 없지만 참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 건 나 미치기 직전이야.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이 친구가 중학생 때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갖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때 가입을 해서는 이제 계속 쭉 인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저희는 이제 초, 중, 고, 대학교 2학년까지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쓸 수가 있다. 그 이상 된 성인들은 글을 쓸 수가 없는데 그때 가입했던 친구들은 쓸 수가 있어요. 예. 예, 성인들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사회 초년생인데 정말 미치겠어. 요즘같이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난 작년 10월에 이미 취업을 했지. 남들이 보면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난 미치겠다. 벌써 사회생활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회사 다니면서 몸이 다 망가졌지만 얼마나 서럽던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고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 고비라고 생각하기에 이겨내라고 아둥바둥 거리는데 엄마가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난리야. 일단 쌍꺼풀 수술부터 하라는 거지. 그리고 선을 보라는 거야. 25에 선을 보라니. 개짜증이야. 난 솔직히 남친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남친을 만드는 게 귀찮아.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꽃미남 잘생긴 남자들은 좋은데 사귀는 건 싫어. 몰라. 아무튼 사귀고 뭐 하는 거는 귀찮고 싫은데 나보고 시집갈 준비를 하라니. 난 앞으로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벌써 결혼이라니. 게다가 고모 이모들까지 합해서 날 시집 보내려고 하니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미치겠다고. 엄마한테 대응하며 투쟁하며 살았는데 다시 투쟁할 걸 생각하니 짜증 이빠이야. 마녀, 지금 내 정신이 아닌데 알아서 정리 좀 해줘. 미칠 것 같아. 아니 뭘.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친구 밑에 글을 써준 겁니다. 예, 그걸 써준 걸 그대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아니 뭐 싫어하는 결혼을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강압적으로 강제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안 벌어집니다. 싫다는 사람 선 봐서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강요해서 결혼식장을 들어가서 결혼식장 들어가면 물어보잖아요. 신부 되겠냐고.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되지 뭐. 싫은 결혼을 강제로 해야 되는 거. 무슨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심청이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변학도에게 쌀 300섬을 받고 강제로 수청을 들잖아요. 그렇잖아. 그 심청이 같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응? 이런 심정으로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좀 몇백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요즘 시대엔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냐고.
그래서 일단 심청이가 변학도한테 심청아 300성인데 그래도 수청을 안 들겠느냐. 그래서 300성이면 수청을 들게 싸웁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300석을 시주한 다음에 그 다음날 첫날 밤에 도망 나와가지고 인당수에 그냥 맞아버렸잖아요. 그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는 것, 그 역시도 결혼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경제력을 갖춘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요즘 시대 여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경제력을 가진다. 여성이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것 이외에도 전체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평등이다 하는 것은 여성이 경제력을 실제적으로 갖출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10년 뒤에도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전업주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남녀 평등은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래의 신랑들은 자신의 와이프가 될 사람들을 직장이 있고 혹은 직장을 가졌었고 사회 경험이 있었던 여성들을 선호할 것이고, 혹은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해 나갈 여성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왜냐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남자가 버는 돈 말고 와이프가 벌어주는 돈을 합쳐서 배에 두르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남자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방 청소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음식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한다라는 필요성은 점점 더 감소할 것이거든요. 그 독신자도 남자도 그 출애하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수입만 있으면. 그리고 굳이 수입이 좀 부족하고 없더라도 부지런하고 그 남자분들이 손재주만 좀 있으면 해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그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속도가 붙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고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여성보다는 직장생활을 해보았다라는, 그러면서 오손도손 가정살림 하면서 노상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서로 하는 일을 이해하면서 도와가면서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지 않고 동등한 눈높이에 있을 수 있는 남성을, 여성을 뭐 더 선호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초입에 닥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모양처, 신부수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의미한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력 없는 평화라는 게 얼마나 허당이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경제력 없는 남녀 평등이라는 것도 정말 도구가 초식하는 소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사회생활 5개월에 고비 말씀하셨잖아요. 응? 앨리스 씨, 사회생활 5개월 고비 말씀하셨는데 고비 잘 넘기시고 자기 몸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직장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이를 때
또 주변에서 좋은 남자도 나타나실 것이고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현실적으로 선을 본다라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을 본 적도 없고 연애로 결혼을 했지만 선을 본다라고 해서 선 봐서 만난 남자들이 다 쭈구리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선 보러 나온 남자들이 다 인간성이 메말랐거나 지질이 재주가 없거나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단 한 명도 못 사귀어본 모태솔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선을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선을 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 마녀가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야심이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것들을 윽박지르거나 축소하거나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봉사해 줄 것을 강요하지 않는 남자를 조건에 넣어서 그러한 조건을 넣어서 선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앨리스 마녀가요. 선을 보실 때 이러한 조건을 거십시오. 내 인생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내 야심,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 같은 것들을 윽박지르거나 축소시키거나 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봉사해 줄 것을 강요하지 않는 남자를 조건에 넣으십시오. 그런 조건을 넣어서 선을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1부가 벌써 끝날 시간이네. 1부가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노래 나가요? 내래 낙엽의 비 보내드립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든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아니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유사이표에서 잡아내. 경고, 하늘아 토끼가 달성했습니다. Warning. 살인. Oh my god. Going to die down there.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다.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Then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